호텔의 화려한 연회장, 샹들리에의 눈부신 불빛 아래에서 지우는 샴페인 잔을 든 채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젊고 유능한 사업가로 명성을 얻고 있었지만 지우의 직감은 그에게서 묘한 불안감을 감지했다. 그는 재계의 거물들 앞에서는 더없이 매력적인 미소와 빈틈없는 매너를 보이다가도 웨이터가 실수로 그의 옷깃에 물을 쏟자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경멸이 가득 담긴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붙였다. 그 짧은 순간의 변화, 지우는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본 것만 같았다. 지우는 민준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단순히 돈과 배경이 아닌 자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다. 수없이 고민한 끝에 그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완벽하게 위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민준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그것만이 그의 가면을 벗기고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날 밤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최현우 실장에게 털어놓았다. 최현우 실장은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곁을 지켜온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아가씨, 제정신이십니까? 너무나도 위험한 계획입니다.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최현우는 극구 반대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우의 의지는 단호했다. 현우 실장님,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한지우로서 강민준 씨를 만나는 한 그의 진심을 결코 알 수 없을 거예요. 김민서로서 그를 마주해야만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최현우는 그녀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대신 그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안전을 지키기로 맹세했다. 그날부터 지우의 비밀스러운 변신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몇 달간 외부와의 접촉을 줄이고 철저히 새로운 인물 김민서를 만들어 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긴 생머리를 투박하게 잘라냈고 값비싼 화장품 대신 저렴한 제품으로 서툰 화장을 연습했다. 그녀의 옷장은 수억 원짜리 명품 드레스 대신 동대문 시장에서 사온 낡고 평범한 의상들로 채워졌다. 발음과 말투까지 교정하며 평범한 서민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위장했다. 그녀는 자신이 소유한 수많은 건물 중 하나인 강남의 번화가, 그 중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골목 어귀의 작은 노점 자리를 물색했다. 그곳에서 김민서라는 이름으로 액세서리를 팔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민준이 자주 오가는 동선에 위치한 곳이어야 했다. 그녀는 직접 시장을 돌며 노점상들의 삶을 관찰하고 그들의 고충과 일상을 배웠다.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물건을 정리하고 능숙하게 흥정을 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지우는 새로운 세상의 단면을 보았다. 마침내 계획의 날이 밝았다. 지우는 최현우 실장과 함께 그녀의 아파트가 아닌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로 향했다. 그곳은 한지우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빌라에 도착한 지우는 초라하지만 깔끔한 원룸을 둘러보았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벽에 걸린 낡은 거울 속에는 화려한 재벌 상속녀 대신 평범하고 수수한 김민서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총명하고 강단이 있었지만 이전의 도도함 대신 겸손하고 차분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제부터 나는 김민서야. 지우는 거울 속 자신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한지우는 잠시 잊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배울 거야. 그리고 강민준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거야. 그녀의 눈빛이 결의에 차빛나고 있었다. 거대한 연극의 막이 그렇게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첫 노점 영업날,
지우는 설렘과 긴장감으로 밤잠을 설쳤다. 이른 새벽부터 동대문 도매시장을 찾아다니며 직접 고른 액세서리들을 손수레에 싣고 지정된 장소로 향했다. 손수레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평생 이런 육체 노동을 해본 적 없는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되뇌었다. 그녀가 자리를 잡은 곳은 강남의 번화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골목 어귀였다.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노점상들이 익숙한 솜씨로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우는 어설프게 손수레를 펼치고 가져온 액세서리들을 진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열은 너무나도 깔끔하고 정갈해서 오히려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아가씨, 처음 하시나 봐. 옆에서 떡볶이를 파는 아주머니가 무심한 척 말을 걸어왔다. 네, 오늘 처음이에요. 어쩐지 때깔부터가 다르더라니. 그렇게 얌전하게 앉아만 있으면 하루 종일 한 개도 못 팔아 목청껏 소리도 좀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말도 걸고 그래야지. 이 바닥은 뻔뻔해야 살아남는 거야. 아주머니의 투박하지만 그 안에 담긴 조언은 지우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오가는 사람들은 그녀에게 무관심하거나 간혹 퉁명스러운 시선을 던지기도 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이내 그녀는 당당하게 손님들을 맞았다. 예쁜 액세서리 보고 가세요. 오늘 새로 들어온 신상입니다. 서툰 말투로 호객 행위를 하고 손님들의 불만에 조용히 귀 기울였다. 한지우로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김민서의 일상이 되었다. 해가 중천에 뜨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주변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녀의 노점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초조함이 싹트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교통체증으로 인해 그녀의 노점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강민준이었다. 지우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물건을 정리하는 척했다. 차창 너머로 민준의 옆모습이 보였다. 그는 중요한 통화를 하는 듯 인상을 찌푸린 채 주위를 전혀 둘러보지 않았다. 그의 세상과 지금 그녀가 있는 세상은 투명한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지우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바로 눈앞에 약혼자가 있었지만 그는 김민서라는 존재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혹은 애초에 신경조차 쓰지 않았을 것이다. 차가 떠나고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씁쓸함과 동시에 자신의 위장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안도감이 교차했다. 그가 떠나고 난 뒤 거짓말처럼 첫 손님이 찾아왔다. 애뜬 얼굴의 여대생이었다. 와, 이 귀걸이 너무 예쁘다. 얼마예요? 네, 5,000원입니다. 하나 주세요. 첫 매출을 올렸을 때 지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다. 그것은 한 그룹의 막대한 수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얻어낸 소중한 결과였다. 그녀는 그 5,000원짜리 지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그 작은 성공은 그녀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더욱 활기차게 손님들을 맞았고 그녀의 진심은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노점에는 점차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물론 어려운 순간도 많았다. 날씨가 갑자기 변덕을 부려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했고 시비를 거는 불량배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지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당황하지 않고 비를 피하고 뻔뻔한 불량배들에게는 단호하지만 예의 바르게 대처했다.
그녀의 강단 있는 모습에 주변 노점상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역시 강민준과의 마주침이었다. 그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그녀의 노점 앞을 지나갔지만 단 한 번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며칠이 지났을까 예상대로 민준의 고급 세단이 그녀의 노점 앞을 지나갔다. 지우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물건을 정리하는 척했다. 차창 너머로 민준의 옆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평소처럼 말끔한 정장 차림에 냉철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바로 눈앞에 약혼자가 있었지만 그는 김민서라는 존재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혹은 애초에 신경조차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날 저녁, 지우는 김민서의 모습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지우야, 뭐 별일 없었어. 회사 일은 늘 똑같지. 너는 오늘 뭐 했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지우는 그의 무심함 속에서 또 다른 실망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일상에 대한 진정한 관심보다는 형식적인 질문을 던지는 듯했다.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민준이 비서와 함께 그녀의 노점 바로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중요한 통화를 하는 듯 인상을 찌푸린 채 주위를 전혀 둘러보지 않았다. 그때 민준의 발이 노점에 놓인 액세서리 진열대 모서리에 부딪혔다. 진열대가 흔들리며 액세서리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 죄송합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외치며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웠다. 민준은 그제야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짜증이 역력했다. 아줌마, 앞 좀 보고 다니세요. 그의 비서가 대신 사과하며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서 있었다. 민준은 지우를 스쳐보며 손으로 대충 제스처를 취했다. 됐어요. 김 비서, 별것도 아닌데. 뭘? 그는 그녀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않은 채 마치 하찮은 존재를 대하듯 무심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떨어졌던 액세서리 중 가장 감나가 보이는 목걸이 하나를 발로 툭 차며 지나쳐갔다. 지우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의 무심하고 오만한 태도는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목걸이의 가치나 그것을 파는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에게 김민서는 그저 길가의 흔한 노점상일 뿐이었고 자신의 작은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지우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 이것이 강민준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상냥한 척했지만 본성은 차갑고 오만하며 약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망연자실하게 바닥에 떨어진 목걸이를 주워 담고 있을 때였다. 한 남자가 그녀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 흩어진 액세서리들을 함께 줍기 시작했다. 괜찮으세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지우가 고개를 들자 며칠 전 그녀의 가게를 스쳐 지나갔던 수수한 차림의 한 남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서준하, 프리랜서 기자였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까 그 사람 사과도 없이 그냥 가버리더군요. 정말 무례하네요. 준하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지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원래 저런 사람들은 저희 같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준하는 그녀의 말에 담긴 깊은 체념을 읽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민준이 발로 찼던 바로 그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이거 제가 사겠습니다. 네, 괜찮은데 아닙니다. 제가 사고 싶어서요. 아주 예쁘네요. 그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고는 거스름 돈도 받지 않은 채 목걸이를 들고 일어섰다. 힘내세요.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지우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짧은 친절은 민준에게 상처받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세상에는 강민준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작은 희망을 주었다. 그날 이후 지우는 민준의 행동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노점상이나 식당 종업원들에게도 늘 무례하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다. 계산할 때는 늘 돈을 던지듯 놓았고 불만이 있으면 고성을 지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그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민준의 진심을 시험하는 것을 넘어 그의 숨겨진 악행까지 파헤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온화한 눈빛 속에는 날카로운 결단력이 번뜩였다. 그날 이후 지우는 민준의 행동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노점상이나 식당 종업원들에게도 늘 무례하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다. 계산할 때는 늘 돈을 던지듯 놓았고 불만이 있으면 고성을 지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그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민준의 진심을 시험하는 것을 넘어 그의 숨겨진 악행까지 파헤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온화한 눈빛 속에는 날카로운 결단력이 번뜩였다. 김민서로서의 삶은 한지우에게 매 순간이 고된 도전이었다. 럭셔리한 펜트하우스 대신 낡은 빌라의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며 매일 아침 손수레를 끌고 번화가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그녀의 여린 손은 거친 노점 생활에 금세 굳은 살이 박였고 얼굴은 따가운 햇볕과 매서운 바람에 거칠어졌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번화가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노점상인 김민서를 마치 투명 인간처럼 대하거나 아니면 경멸과 무관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스쳐 지나갔다. 한지우로서 살아왔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차가운 현실이었다. 한편 약혼자 강민준과의 만남은 계속 이어졌다. 지우는 한지우로서 그를 만날 때는 여전히 우아하고 차분한 약혼녀의 모습을 유지했다. 민준은 지우의 눈빛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지우가 여전히 자신에게 깊이 빠져 있다고 착각하는 듯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은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다. 그는 비서와 함께 고급 식당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우는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노점을 펼치고 있었다. 민준은 평소처럼 거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그의 입에서는 연신 비즈니스 용어와 투자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갑자기 민준의 시선이 그녀의 노점 쪽으로 향했다. 정확히는 그녀가 새로 진열한 디자인이 꽤 독특한 은반지에 꽂혔다. 그 반지는 지우가 직접 디자인한 것으로 단순한 노점 액세서리가 아닌 그녀의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저 반지는 얼마죠?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다. 그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네. 고객님, 이 반지는 15,000원입니다. 민준은 반지를 집어들고 잠시 살펴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흥미와 함께 경멸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15,000원이요. 이런 길거리 싸구려가 이 가격이라고요.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깎아줄 수는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고객님, 이 반지는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수공예로 만든 겁니다. 재료비와 제 노력을 생각하면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가격은 더 이상 깎아드릴 수 없습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주는 지우의 단호한 태도에 살짝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그럼 됐습니다. 김 비서, 그냥 가시죠.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등을 돌리고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한지우에게는 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사주고 값비싼 선물을 안겨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김민서에게는 15,000원짜리 반지 하나조차 깎으려 들고 그것마저도 비싸다고 폄하하는 사람이었다. 이 이중적인 태도는 지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강민주는 사람의 가치를 돈과 지위로만 평가하는 속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한지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지우의 배경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지우는 민준의 또 다른 면모를 목격하게 되었다. 그녀의 노점 맞은편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서였다. 민준은 비서와 함께 그곳에서 간단하게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분식집 아주머니가 실수로 영수증을 잘못 계산하는 일이 발생했다. 아니, 머니 계산을 이따위로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이런 작은 식당에서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 한두 번 본 줄 알아요. 빨리 다시 계산하세요. 민주는 테이블을 손으로 쾅치며 고성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져 있었고 주변 손님들이 모두 그들을 쳐다보았다. 분식집 아주머니는 당황하며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지우의 눈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민준의 표리부동한 태도에 치를 떨었다. 자신 앞에서는 한없이 친절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던 그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순간이었다. 이때부터 지우는 단순한 시험을 넘어 강민준의 숨겨진 비리와 부도덕한 행위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회사 경영에도 비리를 저지르고 있을 것이라는 강한 직감을 느꼈다. 지우는 노점상으로 위장한 채 민준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이 한 그룹의 주요 투자건에 대해 외부 투자자들과 은밀하게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뭔가 석연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우는 최현우 실장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로 지시를 내려 민준의 사업 관련 정보를 은밀히 조사하게 했다. 현우 실장은 지우의 지시에 따라 민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김민서로서의 삶은 지우에게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세상의 어두운 면과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목격하며 성장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보다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은 강한 의지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이제 강민준에게 완벽한 방역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민서로서의 노점 생활은 한지우에게 단순한 위장이 아닌 강민준의 추악한 진면목을 파헤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녀는 매일 그가 오가는 길목에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강민준은 자신이 김민서라는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더욱 오만해졌다. 그는 지우의 눈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우는 민준이 한 무리의 남자들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민준의 얼굴에는 지우 앞에서 보이던 부드러운 미소 대신 냉소적이고 탐욕스러운 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들은 노점상들을 마치 길가의 장애물처럼 취급하며 비켜가라고 손짓하거나 심지어는 노점 물건을 발로 툭 차기도 했다. 지우는 그들의 대화를 어렴풋이 엿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특정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뒷거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 모두 대박이야. 한 그룹 멍청이들은 우리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하,
민준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의 말 속에서 한 그룹이라는 단어가 들리자 지우의 심장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녀는 즉시 최현우 실장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로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이 이야기한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현우 실장은 지우의 지시를 받고 밤낮 없이 조사에 매달렸다. 며칠 후 그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지우에게 보냈다. 보고서에는 강민준이 몇몇 건설사와 손잡고 한 그룹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서 막대한 이권을 편취하려 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심지어 프로젝트 비용을 부풀리고 부실 공사를 통해 차액을 가로챌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한 그룹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결국에는 한지우의 재산을 노린 치밀한 음모였다. 지우는 보고서를 읽는 내내 손이 떨렸다. 사랑하는 약혼자라고 믿었던 남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회사를 파괴하려 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분노가 들끓었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민준의 모든 악행을 뿌리 뽑을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민서로서의 역할이 이제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사명임을 깨달았다. 그러던 중 그녀의 삶에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났다. 기자 서준하였다. 그는 그날 이후 종종 지우의 노점을 찾아왔다. 그는 물건을 사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죠. 민서 씨, 네, 늘 그렇죠. 그런데 민서 씨는 힘든 내색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꿋꿋하고 당당해 보여요. 준하의 말에 지우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진솔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앞에서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우는 그가 프리랜서 기자이며 특히 대기업들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민준이 손을 잡은 경쟁사라는 것도 그 회사, 최근에 아주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윗선에 든든한 배경이 있는지 좀처럼 꼬리가 잡히지 않더군요. 스크린에는 낡은 창고 건물에서 강민준이 공범들과 함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비자금을 나누고 서류를 위조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잔혹한 미소, 그리고 한 그룹을 조롱하는 목소리가 볼륨을 가득 채웠다. 준하의 말에 지우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남자라면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충격적인 영상과 음성에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연신 셔터를 눌렀고 하객들은 경악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그녀가 말하는 마지막 무대는 바로 며칠 앞으로 다가온 그녀와 강민준의 공식 약혼 발표회였다. 그가 가장 빛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를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생각이었다. 이것은 강민준 씨가 한 그룹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서 부당한 이권을 편취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려 했던 증거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비리 자료와 증거들이 있습니다. 목표가 나타났습니다. 아가씨, 10m 전방,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입니다. 강민준의 최측근인 박 부장입니다. 지우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강민준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강민준과 한지우의 약혼 발표회 날이 밝았다. 서울의 가장 웅장한 호텔, 그랜드 볼룸은 국내외 언론인들과 재계 거물들,
그리고 수많은 명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화려한 꽃 장식과 샹들리에가 빛나는 공간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다. 민주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준하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적을 쫓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다 조작된 거야, 한지우. 네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민주는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자 한 그룹의 막대한 부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라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해했다. 그가 발악하며 소리쳤다. 그때 기자석에 앉아있던 서준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우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건을 정리하며 박 부장이 자신의 노점 앞을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박 부장이 그녀의 노점 바로 앞을 지나는 순간 지우는 마치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처럼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다. 강민준 씨, 독립언론사 기자 서준하입니다. 그렇다면 화면에 나오는 저 인물과 녹취록의 목소리가 본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귀하가 태영건설의 김 사장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지우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과거에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소녀가 아니었다. 지난 몇 달간 김민서로서의 삶을 통해 그녀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고 세상의 이면을 직시하며 강인하게 성장했다. 준하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지자 민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강민주는 현재 한 그룹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고 가장 확실한 정보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지우는 마이크를 단단히 쥐고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최현우 실장이 그녀의 옆에 서서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당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오늘 당신을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강민준 씨, 당신은 약한 자를 경멸하고 돈과 권력 앞에서 모든 것을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방금 확인된 정보입니다.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C7 구역, 원래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극비리에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이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랍니다. 네, 확실한 정보냐고요? 물론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볼룸의 입구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지우가 사전에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강민준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한 것이었다. 아가씨,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보안도 철저하고 증거 자료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약혼 발표회는 한 남자의 추악한 몰락을 위한 가장 화려한 무대가 되었다. 준하 씨,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제가 그 꼬리를 잡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요. 경찰들은 민준을 끌고 나갔고 장내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지우의 용기와 지혜에 대한 찬사가 쏟아져 나왔다. 언론인들은 그녀에게 질문을 쏟아냈고 재계 인사들은 그녀의 대담함에 감탄했다. 한 그룹의 주요 임원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지우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상속녀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지켜낸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녀의 영인은 완벽했다.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고급 정보를
실수로 흘리는 것처럼 보였다. 박 부장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다. 그는 지우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힐끗 쳐다보았지만 그녀의 어수룩한 노점상 행사에게 이내 경계를 풀었다. 그는 자신이 엄청난 정보를 우연히 엿들었다고 확신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의와 탐욕에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실장님, 이제 제가 할 일만 남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최현우 실장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브리핑했다. 한 그룹은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약혼 발표회가 시작되고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환호성과 함께 민준이 먼저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자신감에 찬 태도로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다. 이어서 사회자는 한지우의 등장을 알렸다. 그녀의 연설은 감동적이었고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약혼 발표회는 파국으로 끝났지만 동시에 한지우라는 인물의 진정한 가치와 강인함을 만천에 드러낸 자리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급히 자리를 떠나 강민준에게 달려갔다.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준하는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강민준의 몰락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랜드 볼룸에서 생중계된 약혼 발표회 영상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강민준은 파렴치한 비리사업가이자 오만한 위선자로 낙인 찍혔다.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한지우가 제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강민준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결국 횡령, 배임,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의 모든 사업체는 줄도산했다. 한때 촉망받던 젊은 사업가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 볼룸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지우가 등장하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녀는 우아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민준이 서 있는 무대 중앙으로 향했다. 한 그룹은 이번 사건으로 잠시 휘청거렸지만 한지우의 용감하고 현명한 대처 덕분에 오히려 더욱 견고해졌다. 그녀는 비리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와 윤리 경영을 향한 비전을 제시하며 그룹 내부의 신뢰를 회복했다. 언론과 대중은 그녀를 단순한 재벌 상속녀가 아닌 뛰어난 리더십과 강한 신념을 가진 여성 사업가로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한 그룹의 주가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그녀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다. 지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준하는 그녀의 눈에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를 읽었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지우는 텅 빈 볼룸에 서 있었다. 화려했던 꽃 장식과 샹들리에는 마치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처럼 보였다. 최현우 실장과 서준하 기자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민준은 지우의 아름다운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우는 미묘하게 그의 손을 피하며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민준은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다. 아가씨,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박 부장의 보고를 받은 강민준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C7 구역은 그가 평소 눈여겨보던 알짜배기 땅이었다. 탐욕이 그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는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다. 최현우 실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대한민국은 진실의 힘을 보았습니다. 한 대표님, 그렇다면 우리가 그에게 확실한 정보를 미끼로 던져주는 겁니다. 서준아가 말했다. 그의 눈빛은 기자로서의 흥분과 한 인간으로서의 경외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볼륨을 가득 채울 만큼 또렷했다. 지우는 두 사람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공범들과 접촉해 차명으로 설립한 유령 회사를 통해 C7 구역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기 시작했다. 공식 발표가 나기 전에 땅을 선점하여 막대한 차익을 남기려는 속셈이었다. 두 분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 한지우와 강민준 씨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한지우는 재벌가 상속녀라는 찬란한 타이틀 아래에서도 늘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증을 느꼈다. 한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로서 그녀의 삶은 겉보기에 완벽했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언제나 자신의 지위와 부를 탐내는 시선들이 맴돌았다. 특히 약혼자 강민주는 그런 의심의 중심에 있었다. 민서 씨, 그게 무슨... 한 그룹은 이번 사건으로 잠시 휘청거렸지만 한지우의 용감하고 현명한 대처 덕분에 오히려 더욱 견고해졌다. 그녀는 비리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와 윤리 경영을 향한 비전을 제시하며 그룹 내부의 신뢰를 회복했다. 언론과 대중은 그녀를 단순한 재벌 상속녀가 아닌 뛰어난 리더십과 강한 신념을 가진 여성 사업가로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한 그룹의 주가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그녀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다. 지우의 말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민준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고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지우는 다시 한지우로서의 삶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김민서로서의 경험은 그녀의 시야를 넓혔고 세상의 아픔과 불평등을 깊이 이해하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명품 옷이나 화려한 파티에 연연하지 않았다. 대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부와 권력이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서준아와 최현우 실장의 팀에 의해 고스란히 영상과 녹취록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그들은 민준이 자신의 탐욕이라는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을 끈기 있게 기다렸고 마침내 완벽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 최현우 실장은 언제나처럼 묵묵히 지우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의 성장과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지우 씨, 무슨 말을 하려는 거죠? 아가씨, 이제 정말 한 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습니다. 준하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지우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했다. 현우 실장의 말에 지우는 환하게 웃었다. 민준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지우는 단호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아니요, 실장님, 저는 이제 막 진정한 한지우가 되었을 뿐이에요. 모든 증거가 확보된 날 밤 지우와 준하 그리고 최현우 실장은 다시 비밀 아지트에 모였다. 그녀의 새로운 삶에는 새로운 인연도 함께했다. 서준아 기자, 그는 강민준 사건을 심층 취재하여 보도했고 그의 기사는 진실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친구이자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맹으로 시작된 관계였다. 강민준 씨, 당신이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한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준하는 그녀의 지위나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오직
그녀의 진심과 세상을 바꾸려는 그녀의 선한 영향력에 감동했다. 그와의 대화는 편안했고 그의 순수한 미소는 지우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강민준에게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진정성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동맹을 맺었다. 위장 상속녀와 진실을 쫓는 기자,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은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해 손을 잡았다. 지우는 최현우 실장을 통해 얻은 내부 정보를 준에게 제공했고 준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들의 공조는 완벽했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황금 같은 지위를 이용해 사람을 시험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강민준과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지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언제나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으며 마음의 깊이와 진실함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완벽합니다. 아가씨, 시간이 흘러 한지우는 명실상부한 한 그룹의 총수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섰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그룹은 더욱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한국 재계의 위상을 높였고 여성 리더십의 표본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몇 달간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김민서라는 이름으로 당신이 하찮게 여겼던 길거리 노점상으로 말입니다. 물론 그녀의 삶에 다시 사랑이 찾아올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서두르지 않았다. 아픈 경험을 통해 그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외적인 조건이나 배경에 얽매이지 않았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다렸다. 그 미끼를 던지는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자신이 직접 세운 자선재단의 행사에서 서준하를 다시 만났다. 그는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눈빛으로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었다. 그는 지우의 지위나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그녀의 진심과 선한 영향력에 감동하는 듯했다. 그와의 대화는 편안했고 그의 순수한 미소는 지우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강민준에게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진정성과 따뜻함을 느꼈다. 장내는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하객들은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분노로 흔들렸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황금 같은 지위를 이용해 사람을 시험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냈기 때문이다. 최현우 실장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감돌았다. 어느 주말 오후 지우는 비서도 경호원도 없이 혼자 운전하여 예전 노점을 운영하던 강남의 골목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찾은 그곳은 여전히 활기찼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예전 자신의 노점 옆에 있던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의 노점으로 다가갔다. 아주머니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우 씨, 정신이 나간 겁니까?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준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길거리의 평범한 노점상이 대기업 비리의 단서를 알고 있다는 말인가? 지우의 목소리에 아주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잠시 지우를 낯설게 바라보았다. 민준이 소리쳤다. 아이고, 이게 누구셔? 민서 아니야? 어디 갔나 했더니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왔네. 깜짝 놀랐잖아. 이 증거만 있으면 강민준은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겁니다. 아주머니는 반가움에 활짝 웃으며 지우의 손을 잡았다. 지우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그저 민서로서. 아주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었다. 정신이 나간 건 제가 아니라 당신이겠죠. 강민준 씨. 네, 아주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깨달았어요. 며칠 후 지우는 평소처럼 노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작은 무선 이어폰이 꽂혀 있었다. 이어폰 너머로는 최현우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머니는 지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지우는 냉정하게 받아쳤다. 무슨 소리야? 뭘 배웠다는 거야? 잘 살아라. 민서야, 이렇게 찾아와 주니 고맙네. 지우는 모니터에 떠있는 의기양양하게 계약서에 서명하는 민준의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미련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단호한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지우는 아주머니에게 작은 선물 꾸러미를 건넸다.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보석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정성이 가득 담긴 액세서리가 들어있었다. 당신은 겉으로는 젠틀하고 유능한 사업가 행세를 했지만 그 뒤에서는 저와 저희 한 그룹을 기만하고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그녀가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서준하가 그녀의 뒤에 나타났다. 지우와 준하 그리고 최현우 실장은 비밀리에 만나 강민준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비리 폭로는 부족했다. 그들은 민준이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만 했다. 여기 계실 줄 알았습니다. 지우 씨, 지우는 손을 들어 최현우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현우 실장은 미리 준비된 스크린에 강민준의 비리가 담긴 영상과 음성 기록을 송출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연인이 되어 있었다. 이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할 시간이군요. 지우는 이제 더 이상 천진난만한 재벌 상속녀도 위장한 노점상도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더러운 면을 직접 마주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굳건히 지켜낸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언제나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으며 마음의 깊이와 진실함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한 그룹의 총수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기나긴 싸움을 끝낸 자의 깊은 피로감과 앞으로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혼자서 한 그룹을 이끌어가야만 했다.